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입니다. 갓세미놈의 노다지 차트의 2019 버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다지 차트는 개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완성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선의 색깔이라든지 약간의 추가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버전업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추가된 기능 그리고 기존의 기능들을 새롭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특히 처음 노다지 차트를 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해를 하기 쉽게 초보자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활용을 하고 계신 분, 기존에 정해온 분들은 추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파생시장에서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반드시 깡통을 찰 수 있고, 또 꾸준히 돈을 잃어서 계좌의 잔고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어떤 말 중에는 힘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진화론의 기본입니다. 힘센 동물이라고, 힘센 개체라고 이 자연의 논리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데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시장에 자신이 대응을 할 줄 알아야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 변하는 파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많았으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계속 변화에 대응하고 그 순발력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계속 계좌의 잔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시스템에 계속 변화하는 다른 시장관을 가질 필요 없이 이 차트만으로 저 조건에 맞추어서 계속 자신의 판단력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기존의 어떤 매매 습관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시험관, 다른 어떤 외부인의 매매 동향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 또 삼성전자의 현재가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 하고 선물의 동향하고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단지 차트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자기의 시험관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옵션의 동향으로 시장의 잣대를 제어하시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 차트에 준해서 시험관을 계속 바꾸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만이, 즉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이론이 반드시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이론이 제가 제시하는 시장의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대칭 이론, 그리고 거래량 대칭 이론,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 이 이론이 이 시스템의 바탕에 깔려져 있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이 100% 시장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한 경향으로 움직이는 확률, 즉 70%, 80%
정도의 시장의 경향을 보일 때 그것은 어떠한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법칙은 아니더라도 100% 맞는 법칙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기존의 이론을 이해하시고 시장 차트를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설명하면서 조금씩 기존의 이론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다지 차트 시스템은 110틱 국선 기준입니다. 국선 기준으로, 국내 선물 기준으로 110틱과 330틱 두 개의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틱 차트는 트레이딩용 진입자리를 잡고 목표가를 잡는 메인 차트이고, 그리고 330틱 차트는 조금 큰 숲을 110틱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틱을 별도로 한 화면에 띄워놓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330틱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30틱을 차트에서는 조금 크게 내가 현재 위치에서 큰 흐름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죠? 목표가기 위로 가면 어느 정도 목표가 될 것인지, 아래로 가면 어느 목표가 될 것인지, 그죠? 더 이상 여기서는 매수로 보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청산하고 조정의 기간을 거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어떤 매수 영역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더 이상 익지를 하고 좋은 자리 익지를 하고 매수 신호가 뜨는지 지켜볼 자리가 있는지 그런 걸 좀 그런 걸 나타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장, 여기서 야간장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조간장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바가 시작됐다. 그러면 아침장이 탁탁 튀어오르면 이 자리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겠구나. 매수를 보기보다는 좀 조정받는 걸 기다리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매수신 뜰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큰 흐름. 그래서 목표가 가면 위로 올라가면 이가 P1을 돌파하면 시가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2차 목표는 P1 부근에서 오늘 1차 저항을 받겠다. 전일의 고점 부근이 여기서 형성되고 있구나. 뭐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죠. 밑으로 빠진다면은 이걸 깬다면은 오늘은 전일의 마이너스 P1 자리까지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을 일단 큰 흐름을, 큰 숲을 좀 읽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차트, 우리가 트레이딩용으로 진입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차트는 지금 110틱으로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110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110틱만 차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메인 차트의 110틱 차트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첫째, 2분선 지표, 5분선 지표, 트렌드 라인 지표, 채널선, 통시그널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조금 일주일, 열흘 정도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 선이 무슨 선을 의미한다, 저 선이 무슨 뜻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눈에 익혀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수 신호 떴을 때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지 색깔로 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선 지표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선 지표는 이분선 지표와 오분선 지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선이니까 분봉으로 이분선 라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분선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분할했는지, 틱봉이면서 시간은 어떻게 분할했는지, 이분선은 어떻게 분할했는지, 그것은 제가 저 시스템 수식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단지 부르기 쉽도록 2분선, 5분선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2분선은 5분선의 3분의 1 정도의 구간값이 작은 구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선은 상방일 때는 이렇게 요 색깔이 점선이 여기에 생기면서 상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으로 계속 지지되는 이런 흐름을 보고 있죠. 이것이 2분선 라인이죠. 다시 여기 2분선이 꺾일 때는 여기서 파란 선으로 바뀌면서 점이 생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죠. 2분선은 이런 구간에서 신호는 매도지만은 짧게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잡신호가 나올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2분선 이어서 매도 신호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분선 이어서 또 매수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현재는 좀 파동이 좀 길게 만들어지는 이런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2분선에서도 수익이 괜찮게 뽑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좀 작은 그 구간, 박스 구간이 0.6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작은 구간에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진입하고 크게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헷갈리는 구간이 많이 들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상위 지표인 5분선하고 같이 엮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또 좋고, 또 2분선하고 통시그널하고 같이 보시면 좀 낫겠죠. 하방을 추스려 안 된다면 통시그널이 이어서 올라서고 2분선 지표가 위로 올라타면은 일단은 통신호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2분선, 5분선의 매도를 시도를 좀 처리하고 좀 지켜보는, 그러면 공격적으로 한다면 2분선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거나, 올라탔을 때 지지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보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 놓쳐버리면, 예를 들어서 놓치더라도 올라가지고 5분선이 충분히 내렸을 때 통시그널이 영선 위에 있고, 그죠? 영선 위에 있고, 영선 위에 있을 때는 이 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때 충분히 5분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은, 즉 추세선과 5분선이 겹치는 자리에 일단 대응을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 자리에 먹고 입지를 어디 하느냐의 우리 문제이지, 수익은 대체로 5분선과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에서는 항상 수익을 준다, 거의 수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선은 노란선과 초록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초록선, 2분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점선 밑에 노란선이 끌리고 빨간 점선이 생기고, 초록선이 깔리고 어떤 파란색 점선이 깔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2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선은 좀 구간이 짧을 때 이렇게 는 좀 헷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차상위 선인 5분선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보자. 그래서 5분선은 이런 굵은 선과 그리고 소세지처럼 생긴 이런 동그란 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선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5분선. 이게 5분선입니다.
5분선이 크로스업 될 때는 이렇게 선이, 밑에 선이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5분선. 이것이 같이 5분선의 연장선이고, 그렇죠? 크로스업 됐을 때 연장선으로 계속 그 시점부터 옆으로 뻗어나가는 연장선이고, 계속 5분선은 지수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선에서 2분선과 5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을 말하면 5이평선 그리고 12평선 이렇게 이평선의 크로스 다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수의 이평선으로 어떤 지수를 표현하다 보면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너무 꾸준하고 진입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지지선을 포인트를 좀 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여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2분선과 5분선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분선과 5분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다음에 추세 구간과 박스 구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기존에 어떤 그 볼린지 밴드라든지 이런 지표로 하다 보니까 추세 구간에서는 지수를 따라서 그냥 계속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죠. 추세 인력 구간을 잘 구분해 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개선하고 새로운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트렌드 라인 지표. 그게 트렌드 라인이 뭐냐면 추세죠. 경량, 영어로 추세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는 4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선으로 상방 2개, 하방 2개.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1차 트렌드 라인, 1차 추세 라인과 2차 추세 라인이 있고, 그죠?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밑에 내려올 때는 크로스 다운 되죠, 이제. 이것이 1차 상방 트렌드 라인, 2차 상방 트렌드 라인. 크로스 다운 됐을 때 선이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게 돼요. 위에서 같이 겹쳐져 있다가 이평선이 크로스 다운 되듯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부터 일단 매도 신호 떠가지고 이미 이거 강한 하방 영역으로 위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추세 인력이 이어서 추세 선, 하방 트렌드 라인이 선이 굵은 선으로 바뀌었을 때 위에 선도 같이 굵은 선으로 바뀌어졌죠. 추세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선과 겹치는 자리에서 트렌드 라인 지표, 즉 추세선과 5분선이 겹치는 자리 이런 영역에서 매도로 계속 공격을 해나간다. 그렇죠? 밑으로 한 단계 내리고 다시 받을 때 매수 매도죠. 이렇게 목표치를 보고 알아야 하는 거죠. 어시 트렌드 라인 지표. 트렌드 라인 지표는 볼린지 밴드, 예를 들면 볼린지 밴드 2개의 선을 겹쳐져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볼린지 밴드의 치명적 약점을 제가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라인 지표가 만들어졌고, 5분선과 겹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5분선과 트렌드 라인 지표가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공격을 했을 때 그 입지를 한다. 그래서 1차 목표, 2차 목표 어디서까지 갈 것인가 그 목표치를 보고 2원, 2투 그 목표치를 보고 우리가 입질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또 거의 입질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즉 수익 관리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수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진입은 잘했는데 입질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진입 포인트가 한두 틱 이렇게 두 틱, 세 틱, 5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치를 안다면은 그것 또한 굉장한 거죠. 왜냐면은 5차 나오면 두세 틱 우리가 진입 매수를 했는데 두세 틱이 밀리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위로 가면 목표치가 어디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 잘해야 돼. 진입 가격도
경쟁력 있는 자리,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리에 잘 진입해야 되지만은, 익절도 잘 해야만이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0도 필요하고, 우리가 110T 메인 차트에서 그 E1, E2, E3 그리고 P1, P2를 잘 챙겨보는 그런 짐작의 오늘 목표는 어디다, P1, P2 가격이 어딘다를 미리 머리에 인지해두고 위로 가면 어디까지다, 아래로 빠진다면 어디까지다, 큰 그림을 일단은 읽어놓고 메인 차트인 113트의 매수의 조건, 매도 조건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죠. 힘센 놈, 돈 많은 놈이 살아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현재의 자금이 적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파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조건에 그 차트가 만들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읽고 그 목표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시장이 아니기,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치를 보고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렌드라인 2분선, 5분선 트렌드라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트렌드라인을 설명하고 나니까 거기서도 좀 부족한 게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좀 채널선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선. 채널선은 고점과 저점, 어떤 제 수치값에서의 고점과 저점의 영역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구간에서 그 고점을 돌파했느냐 말았느냐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채널선은 밑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채널선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밑으로 만들어지죠. 밑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걸 하방으로 깨지면 위로 채널선이 위로 가죠. 이걸 돌파하면 채널선이 밑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채널선. 자, 쭉 채널선을 타고 채널선이 밑으로 가지고 있죠. 아래로. 채널선. 이걸 돌파하니까 채널선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채널선하고 어떤 파동선하고 색깔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동선이 어떤 전체적으로 하방을 가리킬 때 파동선하고 이런 겹친 자리에서 매도 보고, 일단은 크로스업 다시 파동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가 떴잖아요. 그죠? 올라타 버리니까 파동선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지로 보는 거고. 그래서 채널선을 매수를 했을 때 채널선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쭉 그러면 1차, 2차, 3차 목표를 지르고 정상, 지선, 매수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선을 참고로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시그널, 아래의 통시그널입니다. 아래는 기존의 스토캐스틱을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지표를 수식을 한 70% 정도, MACD 이 빙선의 개념을 한 30%, 20% 정도, 그리고 여가지 약간의 어떤 그 수식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지표, 깎아주는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을 좀 쳐주는 그런 작업을 좀 들어가서
두 가지 지표를 같이 섞어놨다. 이렇게 볼 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스토캐스틱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표기, 스토캐스틱은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범위에서 한 70% 정도를 보고 보시면 되고,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지표가 많이, 잡신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크리티컬 한 부분을 잘 깎아내가지고 잡신호를 줄이면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그 확률이 높은 건 일단 통신원이, 스토캐스틱의 지수선이, 가능선은 지수선이라 합니다. 스토캐스틱의 지수선이 영선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바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어떤 같이 신호가 만들어질 때는 이분선도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수익의 신호가 확실히 높다. 그런데 이분선을 밑으로 붙는데, 통시그널은 통시그널의 지수선이 영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영선 위라는 것은 채널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채널선 위에. 반대로 얘기하면, 스토캐스틱 개념의, 고점과 저점의 어떤 연결선이라고. 그죠? 현재 지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 고점, 어떤 일정한 구간값에서의 최고점과 최점의 사이에서 지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지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중심값, 채널의 어떤 그 최고점과 최점의 중심선 위에 있다. 예를 들면, 일목균표에서의 어떤 중심선 가격을 기준선 가격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기준선 가격으로 기존의 일목균표의 기준선으로 보면은 진입 포인트를 잘 못 주기 때문에 어떤 제가 5분선이나 이런 거로 개선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 어떤 그걸 어떤 기존의 할 지표들 어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매도로 수익이 잘 안 나오죠. 예, 매도 영선 위로 내려오고 이때는 수익은 나오는 거죠. 영선 밑으로 내려올 때. 그렇죠? 목표치를 어디서 정하느냐에 따라지. 영선 위를 깨고 내려오고 매도 신호를 내리는 수익이 나온다. 다시 영선 위로 올라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서 지표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선에서 잡아주는 거죠. 영선 위고 5분 신호가 매수 신호 이용을 해서 인데서는 수익이 나온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또 매도 신호 떨어지고 영선 미치면 따라 들어가죠. 놓치지 않더라도 이제 따라 들어간다. 수익, 익절을 어디서 하느냐니 문제이지. 가치 조건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수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중간선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열십자는 시그널이 매도 신호이면 파란선이죠. 매도 신호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벌려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 다음 선은, 그죠? 그 다음 선은 파동선입니다. 파동선이 아래로, 위로 올라가면, 파동선이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이 파동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파란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 파동선이고, 그 다음에는 영선입니다. 이거 통시그널이 영선 아래이냐 아래이냐 위냐. 위에일 때는 요 색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색깔. 바가 통시그널의 바가 즉 영선 위면 빨간색, 아래면 파란색. 첫 번째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동선, 5분 파동선이죠. 그 다음에는
통시그널의 영선이 미냐 아니냐, 즉 바 색깔이 따라서 같이 바뀌어집니다. 제일 아래는 회색, 이런 것은 회색 구간, 이거는 시그널이 추세 구간도 아니고 아닐 경우, 빨간색일 때는 상방 추세 구간이라고 보십니다. 빨간색일 때는 상방 추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일 때는 이렇게 계속 짙은, 모든 조건이 하방을 가리킬 때는, 모든 조건이 하방, 즉 5개의 지표가 하방을 가리킬 때는 여기서부터 모든 지표가 하방입니다. 그럴 때는 짙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동색, 감색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지는 쪽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지만은, 모든 조건이 하방을 가리킬 때는 짙은 파랑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상방일 때는 짙은 빨강색으로 표현되고, 안 그냥 모든 한 가지 조건이라도 빠질 경우에는 그냥 빨강색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시그널까지 있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00CD 차트 메인에서는 2분선, 5분선 트렌드 라인, 채널선, 통시그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0T과 330T의 역할을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상방 추세를 보느냐, 하방 추세를 보느냐. 먼저 우리가 초보자일 경우에는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초보자일 때는 한 번 시그널에 한 번만 묶는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호 나오는데 매수만 한 번만 묶고,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 한 번만 묶고, 계속 매도 신호,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 해가지고 인도에서 틀어가지고 입질 해버렸다, 여기서 입질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질 해버리고 한 뒤에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는, 그러면 계속 따라가는 매매를 한번 해다 보면은 언제나 한번 튀어오르는 경우 있죠. 매도 신호에 한 번 묶고 매수 신호에 한 번 묶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어느 정도 차트 익혀지면은 좀 더 주식관에서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매매를 할 수도 되죠. 예를 들면 매수 신호에 한번 떴는데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또 이 계기를 커가지고 진입을 못할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한번 따라가니 계율이 크면 쭉쭉 공간값이 커지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매도 신호 어떤 이 자리에서 같은 쪽에 나왔을 때 이렇게 긁고 수익 나오면 0.3 이상 빠져나오고, 또 매도 신호 나오면 또 짧게 묶고 또 빠져나오고, 또 매수 신호 떴으니까 매수해서 또 한번 묶고, 계속 그 가더라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에 한 번만 대응해가지고 묶고 나온다. 이거 놓쳐붙다. 매도 신호 들어갔는데 쭉 바로 빠질 경우는 여기서 대기하고 좀 높이, 매티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계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럼 또 내려왔을 때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죠. 한번 대응해가지고 묶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찍기를 해보는데 재대응 못할 경우도 있죠. 트레이드 하다 보니. 그러나 따라간다고 계속 따라가서 매매하는 거는 시장을 정확하게 빠지면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아니면 컷을 정확하게 잘 걸어줘야 됩니다. 먹은 거 뱉어내버리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대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시그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 가격을 크게 빠지면 어디까지다. 여기서 대응하는 거 하고, 그죠? 이미 이어서 큰 흐름이 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매수는 들어가다도 크게 이까지 치고 올리는 매수 떴기 때문에 매수는 하더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죠. 채널선도 위에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다는 거죠. 통시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통시근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옆으로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면서 행보한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니까, 옆으로 기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안 빠진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안 빠지고 옆으로 비니까 매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옆으로 긴다는 것은 에너지가, 상방 에너지가 계속 소진된다는 거죠. 통시건너는 올라가는데 지수는 못 간다는 의미는 한 단계 더 빼겠다는 의미로 봐야지. 그거는 누가 상방으로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안 빠지니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그죠? 지표를 하방으로 빠진 상태에서 지표는 통치근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상방 에너지는 매수의 에너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수는 가격 자체는 못 올라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그만치 강하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진 상태에서는 다시 빠졌을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 상태에서는 다시 쫙 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들고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 놓쳐볼 수도 있죠. 이거 놓쳐버릴 수 있죠. 또 이런 거 아니겠나, 이거 아니겠나, 학습 효과 같단 말이에요.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은, 이런 새로운 지수 만들 때, 이런 데서 들어가줘야죠. 그 묶어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항상 신규 진입은 5분선에 붙여서 돼요. 매수든 매도든 5분선에 붙여 진입하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러면 올라타버리면, 영선도 올라타버리고 그러면 빨리 한두 개 주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도 밑으로 갈 때는, 밑에 트렌드 라인도 밑에 받치고 있고, 채널선도 받치고 있고, 이거는 어떤 단기간에 이게 보면은, 확대 파동 만들면서 단기간에서 이렇게 이 확대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떤 트는 작업이구나. 한번 이렇게 위에서 살짝 공구고, 쟤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위에 틀고 밑에서 다시 받아지는 거, 요 범위 안에서, 확대 파동 안에서 이런 거 매도 쏘기가 나겠구나. 이 자리 또 빼기는 뺐지만은 이 박스권 안에서 밑에 잠깐 벗어났을 때는 빼기를 뺐는데 밑에 채널선이라든지 sub세수표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 수익이 안 나오겠다. 그럼 뭡니까? 매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매수는 안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말아야겠죠. 매도 수익이 안 나오겠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올라타면 매수하겠다. 다시. 여기 매수했는 거 읽지를 못해가지고 매수해서 달러 본전이나 이리 했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좀 제 차트 경험치를 보시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한번 더 올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읽는 방법은 경험치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다시 또 통시그널을 보시면은 시장을 박스권이냐 추세권이냐 이런 걸 잘 읽어줄 필요 있습니다. 이미 전체 흐름은 상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치더라도, 그죠?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보지 마라. 짧게 마음하고 또 저항선에 또 대응하고, 그죠? 그러다 올라타버리니까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올라타면은 빠져나가도 돌릴 수 있는데, 그 미리 영선 위로 올랐을 때
그냥 중심가, 일정한 구간에서의 중심선 가격이 올라타 버렸다는 의미는 이 물량대를 계속 거래시켜가지고 위로 올라타 버렸다는 의미죠. 그럼 매수 에너지가 붙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오시고 시장을 잃는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을 좀 잃는 구간이 있죠. 잘못 대응하면은 익질 못하고 또 손실하고 이런 거죠. 익질 못하고 다시 또 본전이나 매틱 뱉어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짧게 잘 매매하는 습관을 기대해야 된다. 수익 나오면 빨리 청산하고 또 지지는 또 기다리고 아니면 한 번 신호에 한 번만 먹는다. 매도 신호가 한 번 먹었으니까 또 기다리고 매수 신호 뜨니까 이어서 매수해가지고 또 매틱 먹고 기다리고 매도 신호 떴으니까 매도 저항 라인에 매도해가지고 수익 나면 또 청산하고 한 번 신호에 한 번만 돼야 한다. 처음 좀 전체 시장을 잃는 이런 경험치나 이런 것이 쌓이기 전까지는 한 번 신호에 즉 매도 신호 떴으니까 매도 들어가서 한 번 먹고 쉬고 매수 신호 뜨니까 이거 못 따라가니까 지에서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먹고 쉬고 그리고 또 매도 신호 떠버렸으니까 매도 신호 5분선에 들어가지고 컷 안 나갑니다. 이런 거는 두 틱, 세 틱, 고차가 나옵니다. 위로 올리고 이런 올린 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한번 매도 들어가면 6틱 컷 준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5분선에 들어가면은 컷이 안 나가거나 거의 본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5분선 들어가서 다시 또 수익 나오면 청산하고 한번 그래서 계속 신호에 따라 가지고 그 신호에 매수선에 한번 묶고 매도선에 한번 묶고 그것만 한다는 거죠. 매도 신호 떴으니까 이것도 들어가서 청산하고 매수선은 얘도 헷갈릴 수 있지. 이런 거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잘 먹은 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거는 이런 어떤 손실은 감내할 수 있죠. 그 매수 신호 유지 위기니까 인데서 매도해서 묶고 또 매수 신호 뜨면 또 매수로 또 찾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헷갈린 구간에서는 우리가 뱉어 내더라도 승리 높은 자리에서 그 찾아오고 다시 또 수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났다고 막 반대로 들어갔다가 뭐 일로 들어갔다가 차트대로 움직이고 자기 감정이 기입되어서 막 대응하다 보면은 차트 따로 매매 따로 되어버립니다. 항상 꾸준히 차트의 원칙, 즉 차트가 만들어주는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차트가 필요 없습니다. 흰색 놈, 돈 많은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는 놈, 즉 시장의 변화에 차트의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한번 신호, 매수 신호 한번 뜨면 매수해서 한번 묶고 다시 또 매도 기다렸다가 매도에 또 신호 뜨면 매도 자리 한번 보고 계속 박스권이 대부분입니다. 시장은. 그리고 또 추세장은 또 추세장에 맞춰서 계속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세장이라도 원웨이로 그냥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 한 번만 쭉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파동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신호 한번 묶고 매도 신호 한번 묶고 이렇게 반복하는 매매를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돌아가서 최근에 추가로 좀 만드는 지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래 위로 좀 사용을 좀 하시다 보면 이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계속 매수 봉 고점을 계속 체크해 나갑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한번 탁 묶어보죠. 나왔다. 쉬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신호 떠버렸잖아.
이게 고점을 만들죠. 고점 선이, 고점과 저점 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또 매수 신호 떠버리니까 아래로 또 선이 하나 또 만들어져. 우측으로 파가. 신호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2분선이 크로스 업다운 될 때도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저점, 고점을 이렇게, 1, 2장중에 이렇게 끄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의 고점은 어디다? 그죠? 저점은 어디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다 보니까 계속 장중에, 그런 작업이 귀찮아가지고 자동으로 고점선, 저점선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좀 파동이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작은 박스권일 때는, 그죠? 작은 박스권은 최근에 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매도신을 떴는데, 그죠? 이런 고점선을 한번 그어주고, 매수신을 뜨면은 저저선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예를 들면 매수해더라도 이 고점 돌파하기 힘들지, 그죠? 앞에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탁 하더라도, 뭐 힘이 약하다 그러면 뭐 빨리 밑집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고점 선을 만들어줘요. 그죠? 매도 신호 떴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잎에 지어진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익지를 잘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제 고점 저점 선을 우리가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장중을 차트를 활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장중 시장을 움직이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은 선회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가로 만들어진 이 고점 저점 선을 연결해주는 선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자동으로 빠지면은 위에서 매도 신호 떴다, 매도 치면은 1차 목표 여기까지, 2차 목표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시가선하고 중심선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틀어주게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몇 했는데 여기 어느 정도 입지 수익 나오는데 입지를 못하고 버티다가 여기 또 매수 신호 뜨면 또 본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한 번 신호에 잘 진입해가지고 수익 나면 잘 빠져나오는 버릇을 빌려야 됩니다. 이거 뭐 스물 매수 진입을 했으면 그하고 뭐 결혼하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매수든 매도든 수익 나면 버리고 다음 포지션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시장은 변화하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치, 내가 신호 떴을 때 하방의 목표치는 어디까지다? 2원, 2, 2, 3. 그죠? 매수 신호 떴을 때 목표치는, 뭐 신호 떴으니까 2원, 2, 2. 목표치 2, 2하고 요 P1하고 겹치는 자리. 또 여기다가 또 추세선하고 또 겹치지네. 바로 틀고 나와야죠. 볼 거 뭐 있노? 잊지를 말고, 이거는 추세다 해가지고 막 꼭 지고 있으면은, 추세가 만들어질 때, 그때 보는 겁니다. 미리, 이거 뭐 위로 계속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추세가 신호가 차트에서 추세가 만들어진 신호가 차트도 아닌데, 미리 추세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리 오면, 저항자리, 지지선자리에서 진입했네. 다시 앞에 고점 오면 청산하고,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갈 때, 그때는 이제 추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미리 추세라고 생각하고, 예측하지 마라. 선입관을 가지 마라라는 거죠. 막히는 자리에, 매수를 했으면 또, 막히는 자리에 청산하고 또 보는 겁니다. 매도를 했으면 막히는 자리에 청산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미리 이거 하방으로 대박 터지겠네 하고 꾹 쥐고 있다 보면 본전이 와버리죠. 그러면 수익 났다가 있지를 못하니까 본전 잘 청산 못합니다. 다 반대식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손실 나고 청산해야 되는 게 있죠. 저도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막히는 자리, 진입했으면 막히는 자리 청산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진입은 내가 매수를 하려면 5분선에 딱 붙여가지고 경쟁이 있는 자리를 안 기다리면 꼭 안 올 것 같죠? 막 올라가, 이어서 보면은 이어서 진입 못 했으면은 매수 진입 못 했으면 이거 계속 올라가면 계속 갈 것 같죠? 여기는 안 올 것 같죠? 여기까지 종이에 양봉이 떡 써있으면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양봉 이런 데서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5분선을 기다려야 된다.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주니까 시장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매도를 못했다. 계속 내려가면 인데서 이거 추세 여기서 매도 치면 여기까지 올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5분선을 기다리는 거죠. 놓치면 다음 자리 또 온다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5분선 여기까지 안 올 거기 때문에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푹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심리적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여기 매달가지고 양봉 하나 딱 만들어 버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밑으로 싹 빠져오니까 본전하고 빠져나오고 본전해버리죠. 일지로 손실 났다가 본전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다리다. 내가 경쟁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5분선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면 손절 밑으로 커다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 어디서 일지를 자리를 다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경쟁력 있는 자리를 기다려 주셔야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띄우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2019 버전을 제가 신규로 만드는 부분하고 또 어떤 초보자들을 위해 가지고 또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조금은 어떤 겁이 없기 때문에, 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파생시장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떤 파생시장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개통 철학이 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죠. 자기 철학을 버리고 제 이론을 따라 주십사 하는 거죠. 제 이론이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일 뿐이지. 제 이론이 규칙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7할, 8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의 균형을 보이기 때문에 그 규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확률 높은 자리를 이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만이 파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심각이 무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자기의 경험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시고, 가감히 옵션 차트 다른 걸 다 버리시고 보세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내 여기서 높은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손실하면 그거 하면 주지. 교통비 주겠다. 그 수익 나면 입질하겠다. 이렇게 호가창을 볼 것이 아니고, 호가창을 보면 뭐 매매창에 호가창마다 뭐 많이 대놓고 대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적게 대기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 입질 되겠나? 기관들도 세력들도 호가창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저 차트만 보고 저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입지를 어디 걸어 놓겠다 정도면 입지하겠다 그렇게 봐야지. 호가창 보다 보면 일시적으로 한두 티 손실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차트는 안 보이고 호가창만 보이는 거죠.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습관이 안 바꿔집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일 경우에는 저희 아주 오래전에 뭐 경험입니다만은 공격성,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또 공격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무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제 차트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겁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게 막 배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성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장점입니다만은 일정한 계약수로 꾸준히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고 시장을 잘 컨트롤할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 5개월, 6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는 자금을 늘리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잘 변화에 적응하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만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다릴 줄 알고 시장의 변화를 기다릴 줄 알고 또 그 변화를 기다릴 줄 아는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엎드려서 자기가 그 사냥을 포획할 수 있는 사냥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배는 고프지만은 엎드려서 흙냄새 맡으면서 킹킹거리면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저 포획물을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했을 때 뛰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생시장에서도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파생시장에서 호랑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는 호랑이 아니죠. 이 파생시장에서는 겁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다려가지고 조건이 나왔을 때 가감히 진입하고 가감히 미련 없이 청산하고 이걸 잘 습관으로 기르셔야만이 완전한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 5개 지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건이 나왔을 때 신호에 매수 신호에 한 번만 먹고 매도 신호에 0.3 이상 나오면은 한 번만 먹고 빠져나오겠다. 매도 신호 들어가지고 0.3 이상 한 번 먹고 매수 신호 나오면 조건 나와서 0.3 이상 한 번만 먹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은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놓치더라도 매수를 놓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매수 대기하고 있었는데 놓쳐버리잖아. 5분선을 기다리는데 못 오니까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계속 가네 가네 따라가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지선 왔을 때 5분선 여기서 진입하더라도 투수선 있잖아. 그죠? 컷을 당하더라도 이런 자리 대응해가지고 한번 판단이 틀려가지고 컷 주면 되지. 컷 주면 되지. 그래서
가파르게 이렇게 오를 때는 조금 5분선 아래에 2틱, 3틱 아래에서 매수하겠다 이렇게 오면 이유가 낫죠. 아니면 통신호가 40 이상에서 이제 꺾여주면은 조금 옆으로 기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바로 날아가지 않죠. 그러면 조정 가격적으로 살짝 겹치는 거 보고 저쯤에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당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폭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통신호도 40 이상의 가격권에서 꺾여주면은 조금 저쯤에 대응하겠다.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면은 5분 2차 진입할 때는 조금 밑에서 5분선 밑에서 살짝 침범하는 자리에서 대응하면은 조금 경쟁력이 더 생기고, 그죠? 그래서 버티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데스도 보시면, 인데스 떠들면 계속 내려갔거든. 푹 빠지니까 계속 내려갈 것 같죠. 그러나 5분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몇 원 못 했다고, 이게 인데를 못 들어가고, 밑에 툭 내려가니까 인데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봉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동안 불안불안 하거든요. 그래서 양봉 몇 개씩 내면은, 인데스 들어간 사람들, 보죠. 이게, 8호에 들어가지고, 05까지 4티 정도, 손실 나있으니까, 일시 장중에 5티 정도 손실 나면 불안불안 하거든요. 그럼 본전하면 청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 자체를 5분선에서 잘 대응하겠다. 항상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조금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 자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제 이론, 가격 대칭 이론과 어떤 거래량 대칭 이론은 제 홈페이지나 제 유튜브 녹화 방송을 잘 참고하시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간단히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것은 중심선 회귀 이론입니다. 중심선 회귀 이론. 중심선 회귀 이론은 여러 번 제가 녹화를 또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선이 대응해야 될 이유가, 5분선이 왜 대응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5분선 선그리기. 선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그 중심선 가격입니다. 자연의 모든 파동은 이렇게 파동을 만들죠. 파동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한 파동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5분선을 아래로, 제 차트로 보면 5분선의 중심 파동을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파동이요, 네 파동. 그러면 얘는 또 벗어났어. 신호가 만들어지고, 얘는 중심선이 회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려 하니까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죠. 파동이라는 얘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벗어나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신호가 뜨는 상태에서는, 그죠? 본전 중심선 가격이 오면 여기서 매도를,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매수 에너지로 심리로 돌변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전이라고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본전이라도 하려는 습관이 생기니까 중심선에 오면은 매수로 보는 거죠. 그 신규로 매수를 또 하려는 습관이 생기죠. 왜냐하면 매수를 신호 뜨고 중심선이 회귀하니까 지지선 자리, 뭐 여러가지 지표를, 뭐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중심선이 오면 심리적으로 매수세력이 붙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된다. 중심선이 획이 안 되는 거죠. 파동을 벗어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심선의 회귀하기 자리에서 매도를 치면은 거기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죠. 그러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 매수 신호가 여기서 에너지가 한번 솟구쳐 가지고 매수 신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중심선 가격 이런 데서 회귀할 때 매수 들어간 거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회귀할 때 매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중심선은 왜냐?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면은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량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량을 받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였던 자리 또 지지가 되는 거죠. 왜냐? 여기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누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는 거고,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다시 내려오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자, 누군가 앞에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다. 앞에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지되었던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 게 확률이 높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중심선이 획이되었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입지를 어디에 했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중심선 가격에는 계속 획이된다. 그죠? 일봉상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큰 흐름이 상방이라면, 큰 흐름이 이제 상방으로 돌아섰다 이러면은 전일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 이 중심선 가격은 지지가 됩니다. 다음 날은 또 지지가 일시에서 지지되면서 양봉을 만드는 거죠. 다음 날 또 그 전날의 중심선 가격은 지지가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중심선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량을 받으니까 중심선, 전일의 중심선 가격이 내려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왜냐하면 여기에 세력들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일의 평균선 가격을 잘 깨지 않는 습성이 있죠. 봉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봉이든 5분 봉이든 봉이 만들어지면 다음 이 세력들이 매수가 이미 신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앞에 봉을 지지하는 영향이 있죠. 지지하는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매수를 했는데 이걸 다시 또 밑으로 깨고 내려갈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앞에의 평균 가격을 지지하는 영향이 있다. 그처럼 5분선에 회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저항단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매수 신호가 뜬 상태에서는 중심선 가격에서는 지지 회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매수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중심선 가격을 매수 상방으로 가거든 중심선에 지지되야 되는 거죠. 이 올렸다가 지지되야 되는 거죠. 그래 중심선 가격을 지지해 가지고 계속 지지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 회귀 가격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줘야, 적어도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를 박아서 매도를 했다면은 일시적으로 양봉을 생기더라도 다시 본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하고 본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엉뚱한데 밑에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진입을 해버리면, 그죠? 따라가면서 이런 데서 진입을 해버리면 올라져 버렸을 때는 여기서도 못 빠져나오고 양봉 이런 데서 컷을 해버리는 경우 있죠. 항상 신규 진입은 5분선 가격 부근에서 잘 판단해서 진입을 해줘야 된다. 신호에서 항상 습관을 5분선 가격에서 진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죠. 하루의 매매에서도 매도든 매수든 하루의 평균선 가격에서 진입하다 보면은 종일 컷 안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컷할 수 있는 시간,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해버렸다. 하루에 거래에서 봤을 때, 이 평균선, 하루의 평균선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매도해봤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본전은 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종일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계속. 출렁출렁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데미지가 아주 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박스권일 경우에는 중심선 가격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본전은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중심선 가격, 5분선 가격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잘못 대응하더라도 본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봉 한 5-6개만 기다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죠. 이것을 매도했는데, 양봉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런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관 자체를 5분선에 신호가 신호의 반대편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매수 신호 뜨시면 매수를 하는데, 항상 5분선에 대응하시는 습관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이상, 많은 시간 동안 제가 2019 버전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노다 차트의 2019 버전은, 어떤, 기존의 신호는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조금 추가된 것이 있고, 2분선이 조금 더 추가되었고, 색깔도 조금 진하게 만들어졌고, 어떤 보기 좋게 우리가 생을 판단하는데 색깔 이런 것이 선명하게 많이 넣은 이유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 쉽게, 내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진입자리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할 수 있게 색깔을 넣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버전업 되었다. 신호 자체는, 수치 자체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로 차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 잘 이행하시고, 2018년 버전을 뭐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2019 버전을 잘 이해하시고 많이 이쪽으로, 제가 번거로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활용도를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갓쌤 이놈이었습니다.